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포르투갈 리스본에 있는 아줄레주 내셔널 뮤지엄에 다녀온 걸 리뷰해 드리려고 해요. 올해 땡스기빙 기간에 저희는 포르투갈이랑 스페인을 다녀왔는데요. 아줄레주를 보고 싶어서 포르투갈 리스본이랑 포르토를 다녀왔습니다. 우선 아줄레주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타일이에요. 타일에 그림을 그려서 외벽이나 내벽을 장식한 독특한 형식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리스본에 있는 아줄레주 박물관에는 그 역사와 그거의 샘플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우선 타일이니까 도자기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입구에 보면 왼쪽에 보이시는 QR코드 있잖아요. 저것도 도자기로 만들었더라고요. 되게 귀여웠어요. 입구를 지나서 들어가서 보면은 다양한 도자기 샵이 오른쪽에 있고요. 뮤지엄 샵이 있고요. 그 다음 왼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전시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뮤지엄이라고 해서 이렇게 역사를 쭉 보여주는 거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그 만드는 과정이나 아니면 패턴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5세기를 5세기를 커버할 만큼 엄청나진 않았어요, 솔직히. 하지만 재밌는 문양들, 다양한 패턴들 이런 거를 보여줘서 굉장히 좋았던 전시실 1층입니다. 아줄레주는 스페인으로 여행을 갔던 왕이 보고 아람브라 궁전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아서 와, 우리나라에도 저런 걸 만들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아줄레주를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네요. 기본적으로 도자기에 채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떤 흙을 사용을 하고 어떤 안료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색과 그 유약, 반짝임이 다 다르긴 한데요. 유약을 사용해서 도자기를 구워 놓으면 물에도 강하잖아요. 비가 와도 괜찮으니까 외벽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우리 화장실 타일로 사용하듯이요. 그리고 색깔을 써서 드로잉을 하면은 예쁜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내벽 장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번 아줄레주 미술관 가서 제가 박물관 가서 느꼈던 거는 생각보다 타일이 굉장히 두꺼웠어요. 예전 타일은. 요즘에는 엄청 얇잖아요. 뭐 한 0.5mm가 될까요? 그 정도 굉장히 얇은 타일을 만드는데요. 옛날 타일은 거의 한 2cm 정도 되게 굉장히 두꺼운, 무거운 타일이었습니다. 이 박물관에는 작은 교회 성당이 하나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아줄레주를 보면서 성당도 내부도 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성당 내벽도 이렇게 아줄레주로 화려하게 장식을 했더라고요. 지금 남아있는 아줄레주랑 이런 성당들은 대항해 시대 15세기, 16세기 정도에 지어지고 있었던 그런 건물들이고 작품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합니다. 포르투갈의 대항해 시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포르투갈이 가장 잘 나갔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가장 전성기 시대다 보니까 엄청 화려합니다. 이렇게 황금 문양으로 컬러를 주기도 하고요. 아줄레주도 노란색이랑 파란색을 섞어서 썼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한 패턴을 그릴 수 있었더라고요. 저도 여행을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 편이어서 유럽의 많은 성당들이라 다양한 걸 많이 봤었는데 이렇게 아줄레주랑 합해져서 밑에 쪽에는 아줄레주 타일로 장식을 하고요. 위쪽에는 이런 그림이나 화려한 패턴들을 넣어서 성당을 장식한 걸 처음 봤어요.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천정까지 그림을 닥지닥지 다 붙여가지고 예수의 일생이나 그런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그림으로 많이 그렸더라고요.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림을 판매하는 갤러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농담으로 우리 집에 그림 둘 데가 없어요 이러면 제가 천장에 붙여드릴게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진심으로 천장에 붙여도 괜찮더라고요. 저는 이 아줄레주를 많이 보고 다니면서 느꼈던 게 왜 굳이 이렇게 타일에다가 그림을 그렸을까 였거든요. 첫 번째는 반짝이는 그 광도 너무 좋잖아요. 반짝반짝하니까 좀 더 화려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데미지가 적어요. 물뿐만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 그림 같은 경우에는 긁거나 이렇게 물건에 부딪히거나 했을 때는 벽이 패이거나 혹은 뭐 그림이 손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타일은 생각보다 손상이 쉽지가 않거든요. 고온으로 한번 구운 거기 때문에 굉장히 표면이 단단해요. 그래서 내벽으로 사용해도 사람 손이 많이 닿는 곳은 이렇게 아줄레주로 다 장식을 했더라고요.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천정화는 저기는 예수의 일생을 어릴 때부터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모습을 저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여기다가 쫙 붙였어요. 너무 멋있죠? 그리고 저 금색들은 나무를 이렇게 조각을 해서 그 위에 금색 분으로 컬러를 칠한 건데요. 진짜 황금은 아니에요. 그리고 고딕 양식의 특징이 있잖아요. 천정이 엄청 높잖아요. 그래서 이 성당 말고도 다른 유명한 성당들이 몇 개 있는데 거기 가보면 다 고딕 양식의 영향을 받아서 천정이 무지무지 높아요. 여기도 건물 한 3층 정도 되는 높이의 천정들이었어요. 이 커다란 방에는 이렇게 비디오를 틀어놨습니다. 아줄레주를 설명해주는 큐레이터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건데요. 영어 자막은 있고 포르투갈어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듣다가 나왔어요. 화려함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배색이 되는 컬러를 매치를 하면 극강으로 화려해지는데요. 노란색이랑 파란색을 이렇게 배치를 하면 굉장히 화려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핑크색이랑 파란색도 같이 배치를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여성스러우면서도 화려하기 때문에 보통 공주나 여자들이 쓰는 방에다가 이런 컬러를 많이 배치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성당을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요인은 창문이 있고 그 창문 벽 있잖아요. 창문 있는 벽 거기에 각도를 줘서 빛이 들어오는 거를 굉장히 더 극대화시켰습니다. 이거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그냥 창문을 뽕 뚫어놓은 게 아니에요. 저렇게 각도를 줘서 어느 방향에서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건물 자체로 형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둡지 않게 여기저기가 빛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참 건축 양식도 굉장히 멋있고 똑똑한 것 같아요. 건축가들 진짜 대단해요. 그리고 제가 성당을 다니진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성당에 가면 항상 이렇게 성인들이나 여기 성당에 일하셨던 교주님, 교황은 아니겠죠? 여기 신부님들 이런 유해들이 있었어요. 이런 시신을 안치하거나 그분들의 뼈나 그런 물건들을 안치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우리 불교에서는 사리함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처럼 여기 천주교에서도 이렇게 이 조각상 안에 이렇게 조그마한 물건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잘 찾아보면은 그 안에 뼈가 있기도 하고요. 그분이 썼던 물건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조각상에는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서 그 신부님들 이름을 다 적어서 그 사람을 기념하고 기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흑인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떤 조각은 까만색으로 아예 조각을 해가지고 컬러를 칠한 것도 있었고요. 저는 이게 조금 놀라웠는데요. 벽에도 다 이렇게 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미사 때 들고 가는 그 있잖아요. 거울 같은 애들. 그것도 이렇게 쭉 들고 가는 것도 있는데 그거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분은 진짜 해골이 있었어요. 이렇게 뼈가 유골이 그 안에 저렇게 보이시나요? 저렇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분은 되게 안치를 정말 투명하게 다 보이게 해놨다.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이런 성당을 쭉 둘러보고 나오면 다시 아줄레주 이제 근현대로 넘어오는 섹션이 나오는데요. 여기 있는 이 여자분 외곽이 이렇게 따여져 있는 거 보이나요? 되게 특이하죠. 아줄레주는 기본적으로 타일이니까 네모 반듯반듯한 모양의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외곽을 따서 표현을 하기도 했었어요. 굉장히 저는 발전을 하고 있군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거랑 유약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보통 유화나 다른 물감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때는 외곽선을 굳이 따지 않아도 음영을 이용을 해가지고 배경을 그려서 그림을 잘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상황을. 하지만 아줄레주는 물감을 두텁게 많이 올려서 쌓아서 그릴 수가 있지 않거든요. 보통 약간 만화나 스케치처럼 라인이랑 간단한 입체를 사용을 해서 그림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대강 그린 느낌? 살짝 날려 그린 느낌? 이런 느낌이 나요. 하지만 여러분 직접 해보면 그게 대강 그린 게 아니랍니다. 엄청난 공을 들여서 한 땀 한 땀 컬러를 칠해가지고 그리는 거예요. 이제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잘 그린 아줄레주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예전에 있었던 유명 아줄레주를 현대 작가들, 근현대 작가님들이 다시 재현을 해서 저렇게 멋있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도자기다 보니까 벽면뿐만이 아니라 코너나 다양한 장식하는 그런 곳에도 도자기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너도 있고요. 기와장 같은 것도 있고요. 다양한 진짜 모든 거를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취미가 도자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러 갔는데 또 한 번 열정이 샘솟았습니다. 그리고 아줄레주도 아줄레주 화가라고 해서 그것만 그리는 특정 분야가 발달된 화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모든 그림을 화가가 다 그릴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요즘에도 이렇게 어떤 아티스트가 그려놓으면 그 밑에 보조하시는 분들이 막 같이 도와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줄레주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얘는 입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하수도 끝에다가 박는 그런 타일이에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이 조각은 보통은 이렇게 마블로 깎아서 돌을 깎아서 이렇게 조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거는 도자기로 저렇게 멋있게 깎았더라고요. 이제 점점 후반기로 들어가면서 화려한, 그리고 근대 이제 풍경화 같은 그런 디테일한 아줄레주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런 타일에다 그리는 그림이고 외벽에다 붙이는 거잖아요. 아니면 내벽에다 붙이는 거잖아요. 결국 장식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패턴이 항상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화려하고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색감을 사용을 해서 이런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저는 도자기 매니아니까 포르투갈이 도자기가 유명하잖아요. 가는 데마다 도자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거의 현대에 가까운 그런 아줄레주 작가들의 작품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현대 작가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그냥 패턴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아줄레주 전체를, 벽 전체를 하나의 캔버스로 사용을 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자기 디자인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거든요. 아니면 설치 미술 이렇게 있는 것도 있었고요. 리스본이 엄청난 지진이 나서 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건물도 다 없어졌었어요. 예전에 한번. 그래서 남아있는 게 거의 없는데 제가 여기서 굉장히 감동적인 작품을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대지진이 나기 전에 있었던 그 리스본의 풍경을 이렇게 파노라마 형식으로 쫙 펼쳐가지고 거기에 어떤 건물이 있었고 어떤 아줄레주가 있었고 누가 있었고 이거를 작품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서 저희가 여기가 우리 숙소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저기고 이러면서 굉장히 재밌게 봤던 작품입니다. 이 작품 너무 좋지 않아요? 이런 거는 어디 저희 빌리지에다가 이런 거 하나 해놓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런 거 커미션으로 하나 하자고 제안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대지진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유물이나 아니면 멋있는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원을 해서 그림으로 그려놓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들을 모아서 전시도 하고 이런 문화를 열심히 잘 챙겨서 가지고 있는 이런 문화가 진짜 저는 부러웠어요. 그리고 이 기가 막히게 예쁜 이 공간은 카페예요. 밖에 가면 가든도 있고요. 거기 가든에서 커피 마시고 빵 사 먹어도 되고요. 여러분 그 에그타르트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 아시죠? 포르투갈이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에그타르트 하나 사서 이제 커피랑 먹으면 너무 좋죠. 여기도 외벽에 보면은 아줄레주로 벽화로 이렇게 부엌을 표현을 했는데요. 레스토랑 아니니까 물고기를 막 그려가지고 저렇게 귀엽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외부에 있는 가든이에요. 가든에서 사람들이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인데요. 여기도 구석구석 귀여운 도자기 작품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제 유럽에서 봤던 아줄레주 외벽이나 그 다음 인사이드 이런 거를 또 올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까지는 아줄레주 박물관이었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하루 되시고 우리는 조만간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빠이.